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신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되게 눈도 오고 해서 힘드셨을 텐데 헛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3년 전에 대성마이맥에서 공개 선발이라는 상금 1억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국 강사들끼리 시험을 봐서 아마 유튜브에 쳐도 나올 거예요. 과학 강사 공개 선발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전국 단위 강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제 총 4차 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봤어요. 거기서 전국 물리 강사 중에서 1등을 해서 그 3년 전에 대성마이맥으로 채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수업을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받았던 학교가 외대부고였거든요.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외대부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과 좋은 성적 그리고 인원수도 좀 많이 늘어가지고 강남대성 학원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먼저 올해는 사실 뭐 강남대성 학원에서 총 7관이 있는데 그중에 2관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앞에는 100명에서 200명 아이들이 있는데 매해마다 2번씩 강의 평가를 해요. 이제 강의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어떤 관을 출강을 하는가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물리학 강사 중에서도 강의 평가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남대성에 총 7관이 있는데 그 전관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어려 보이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그리고 강의력만큼은 어떤 사람들의 비견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2년 전부터 외대부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외대부고 학교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강사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물리학 원 단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안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원은 먼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컴팩트해요. 다른 과학 탐구는 보통 한 4에서 5단원 정도가 있는데 물리학 원은 이렇게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음영 표시한 8개 정도의 소단원이 전체 내용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1단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음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단원 내용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2, 3단원이 나머지 5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여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1, 2, 3, 4 소단원인데요. 여기는 흔히 말하는 역학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하면 역학, 뭐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 생명에서는 유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4가지가 역학이고 나머지는 이제 역학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역학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물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불문하고 맨날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역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내용 그리고 첫 시험에서 가장 큰 변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다른 과학 과목에 비해서 특히나 물리학은요. 학기 중에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역학이 단기간에 정복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물리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특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한 학기 과정에서 다 끝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내용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학교는 1학기 동안에 1단원만 배우고 2학기 동안에 2, 3단원을 배우는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놔요. 사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역학은 항상 고정적으로 끼어 있고 어떤 다른 단원이 들어갈지는 매해마다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중간고사 때 역학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험은 1학기 중간고사다. 거기서 한번 변별이 일어나면요. 기말고사 때 아무리 잘 봐도 잘 변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1학기 중간고사를 약간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신 시험이라고 하면 되게 좀 지엽적이고 암기 위주의 과목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뭔가 강조하는 것만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실 텐데 사실 외대부고를 비롯한 다른 모든 학교가요. 학교 선생님이 대부분 그 교육청과 평가원 고3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내셔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내시는데 그거를 일단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전 문항을 다 가지고 와도 괜찮은데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교육청 평가원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3문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외대부고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문제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들이 이제 봤던 문제를 그림과 표가 지금 어때요? 굉장히 뭐 150, 여긴 160, 120, 120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를 조금 바꾸고 이 물어보는 선지에서 이제 물어보는 걸 조금 바꿔서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하시거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22학년도 6월 문제를 외대부고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21학년도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낸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물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변형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요. 이제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변형 그리고 EBS 문항 변형 일부 학교 선생님이 내신 것도 있긴 합니다만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로 내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이렇게 평가원 기출문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변형해서 내니까 그냥 암기를 달달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부터 좀 고쳐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기출문제랑 EBS 문제가요. 뭐 최근 몇 개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역대 평가원 기출문제 전체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 하나하나를 외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당연히 모든 문제를 풀겠지만 다 외울 수는 없듯이 학생들은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000에서 5,000 문제를 다 외우겠습니까? 외우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 학생이 직접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차피 문제를 변형하면 못 풀기 때문에 그 학생이 진정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요. 내신 공부를 할 때 물론 자기가 수능에서 물리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에서 물리를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물리를 진정으로 대하는 태도로 공부를 하셔야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는 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대충 이거 정도 외워서 이 정도 점수만 맞겠다 해도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개념 설명을 하듯이 똑같이 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강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상위권 1, 2등급 학생들이 일주일에 공부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사실 이 탐구 과목 하나하나에는 수능으로 치면 두 과목을 수능을 보면 10시간씩 각각 배분해서 20시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최소한 5시간 정도는 스스로 자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공부 학습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당연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거, 가르쳐주는 것도 제 어떤 소양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매 수업 시간마다 좀 정신교육도 많이 하는 강사입니다. 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많이 학생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잘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도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끊기지 않도록 일주일에 최소한 5시간 정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시간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업과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강사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일단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비로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물리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학과 다르게 개념과 문제 간의 괴리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개념은 몇 바퀴 돌렸는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공식을 외우고 난 다음에 개념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시당초에 개념 공부를 할 때부터요. 교육청 평가원 고난이도 기출문제들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것들까지 같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조건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어떤 개념이 활용되는지를 아는 거까지가 돼야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물리학 1에서 이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평균 속도가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에 나온 공식,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뭐 걸린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겐 뭐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평균 속도를 다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말을 하냐면 평균 속도라는 것은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절반 값이고 중간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라서요. 문제에서 시간 정보랑 공간 정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평균 속도를 써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 설명을 할 때요. 평균 속도의 뜻이 이거야 하고 넘기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들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문제를 바로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외대부고 내신 같은 경우는요. 다른 어떤 그 요 근처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다만 양이 되게 많다 보니까 1학기 동안 전체 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만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외대부고에서 1, 2등급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개념을 체화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한 학기 동안에 전체 내용을 하는 게 버거우니까 그 정도만 해도 변별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2등급 정도의 궤도에 오르는 것까지를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스킬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수능 뭐 내신이지만 일단 수능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도 과학탐구가 특히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에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수능은.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가 걸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역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지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있죠.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역학 위주로 배운다 했잖아요. 그럼 역학 문제로만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역학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문제를 그렇게 끙끙 오랫동안 풀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그걸 다 못 풉니다.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스킬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식이 길어지고 줄글도 막 길어지면서 쓰다 보면 길도 잃고 다시 또 길 찾는데 시간 걸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이는 일반화된 상황에선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스킬들을 알면 되게 그 시각이 단순해져서요. 길을 잃지가 않고 현저하게 그 식 쓰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런 스킬들을 알아야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중에는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뭐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도 있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뭔가 현란한 느낌의 학생들에게 뭐랄까 흔히 뭐 기죽이는 뭐 스킬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스킬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은요.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학생들 앞에서 그냥 겉멋만 내세우는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요. 특히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는 오히려 안 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스킬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전달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그 전국 강사들끼리 시험을 봤다 했잖아요. 그 시험이요. 총 4차 시험이었는데 1차랑 2차에서는 지필평가였어요. 강사들끼리 시간을 재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떤 강사보다도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하게 있으니까 그런 스킬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시간 단축이 되면서 안전적인 1등급 만점까지 이제 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겨울방학 동안에는 주요된 게 이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을 한 70% 정도를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스킬들을 30% 정도가 수업을 진행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 듣는 강사를 학기 중으로까지 가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이게 물리 강사가요. 강사마다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이 선생님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 선생님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제 수업을 들으면 끝까지 가는 걸 추천을 하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끝까지 가는 걸 전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학생들이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방학 때 준비를 했고 학기 중에서 연결되는 내용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자 문제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역학 문제거든요. 역학이라는 게 물체의 운동을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이 떨어졌을 때 뭐 수평면과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그런 상황. 이게 사실 EBS 문제였고 외대부고에서도 한번 기출해서 활용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문제 개념이 적용이 되는 데 있잖아요. 역학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은 사실 이렇게 뭐 8, 9가지 되게 적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걸 하나하나를 모르는 친구는 저는 없다라고 확신을 해요. 어느 정도 물리를 한번 대충이라도 해봤던 친구는 상대 속도가 뭐야? 또는 평균 속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안다라고 해요. 공식 뭐야? 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는데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못 푸냐 하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간 정보, 공간 정보, 뭐 내부 힘 정보, 외부 힘 정보 이런 거 디테일하게 나눠서 저는 설명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그 정보들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개념,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속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즉각 응답이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된 친구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개념이 활용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의 기본 개념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이 이거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개념이 활용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답니다. 외대부고 내신을 잘 보려면 요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하나 또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 이렇게 풀고 있다고 해서 또 너무 칭찬을 저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풀고 있으면 되게 우리 아이가 풀고 있으면 되게 좀 천재 같지 않습니까? 뭐 아인슈타인 같고 뉴턴 같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뿌듯하고 근데 사실 진정한 고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이렇게 2줄 만에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문제 개념이 적용이 되면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두 번째 식을 써내려가면서 계산 실수를 하게 돼요. 세 번째 식 써내려가면서 길을 잃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푸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 뭐 높이차가 속도 제곱의 차에 비례한다. 그 비율 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넓어집니다. 이 비율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요것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까지가 돼야 안정적인 1등급과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3등급이 목표라 하더라도 이걸 알면요 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다양한 스킬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에요. 사실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는데 수능 문제였고 정석 풀이는 이거고요. 스킬을 활용해서는 이렇게 좀 2줄로 풀 수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역학은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정말 잘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재수종합반에서 강의평가 1등을 했다 했잖아요. 그 1등을 하려면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100명 중에서 매우 좋음과 매우 안 좋음 총 5개가 있거든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안 좋음, 매우 안 좋음. 매우 좋음이 90%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최상위권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에게 인정받은 강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교재는 뭐 요렇게 있고요. 뭐 사실 겨울방학 때 뭐 요런 교재를 쓸 거고 학기 중엔 요런 교재를 쓸 거고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표지는 올해 썼던 표지였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표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도 모아놓은 책자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게 손글씨 필기노트라고 해서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판서 내용을 순서부터 빠짐없이 내용 빠짐없이 제가 다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필기노트랑 좀 다릅니다. 다른 필기노트는요. 보통 조교들이 그냥 교과서를 보고 주요한 내용을 그냥 예쁘게 쓴 게 필기노트라 하면 저는 그 판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듣다가 생각이 멈추면 진짜 망하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느라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기하면서 생각을 못할 생각이면 그냥 필기는 좀 지양을 해라. 어차피 제가 이렇게 다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 제 판서 노트를 쭉 읽어 나가면서 사실 읽는 효과가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효과랑 비슷해요. 특히나 외대국어는 1학기 동안에 전체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방에 다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개념이 휘발이 좀 빨리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누적 복습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로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오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수업을 쭉 누적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제가 좀 빠짐없이 정말 자세하게 써놨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또 어떤 것까지 추가할 예정이냐면 여기에다가요 블랭크를 쳐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그리고 학기 중에서 본교재 판소노트 책 하나 블랭크 쳐놓은 판소노트 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백지복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로 구성을 했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현저하게 좀 못 따라온다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저를 이거를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 장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손글씨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다 풀어서 학생들에게 나눠드려요.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정석풀이는 어때요? 굉장히 길었다 했잖아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 제 책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설지를 보면 다 정석풀이로 적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모르는 거는 그렇게 정석적인 풀이를 보고 고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럼 학생들이 어때요? 정말 빠르게 푸는 법이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매주 한 70문제 정도의 문제를 나눠드리는데 모든 문제에 대한 필기 노트를 이렇게 나눠드려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보면 필기 노트를 나눠드립니다. 제가 직접 쓴 필기를. 그래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관되게 풀 수 있는가 그런 장치로 준비를 해드렸고 자부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강사도 이런 강사 없습니다. 특히나 물리학 강사가 조금 게으른 편이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부드리고 싶고요. 저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12월 28일에 외대부고 학생들만 받을 거예요. 외대부고 학생들을 주 1회 총 9회 동안에 물리학 원 전체 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전체 내용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져요. 역학과 아까 그 음영 표시한 부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잘 정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할 건데 그 부분은 물리학 원의 전체 내용의 한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0%는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달달 외우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9회 동안에 진행을 했고 이어서 바로 이제 학기 중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학기 중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 강사는 바꾸지 마세요. 겨울방학 학기 중 바꾸지 마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를 듣더라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이 혼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쭉 그 커리를 따라가는 거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따라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다시 한번 저 이름 김훈이고요. 제 번호를 좀 적어드릴게요. 3635에 6235입니다. 이름은 김훈입니다. 혹시 뭐 외대부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